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의 소환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정경심 씨는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4달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를 포함해서 지금 조국의 사모펀드 관련, 웅동학원 관련, 또 키스트의 공문서 위조 의혹 등 굉장히 조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경심 씨는 지금 언론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 언론 매체들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의 기자가 정경심 씨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정경심 씨가 입원했던 병원을 취재했습니다. 자,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정경심 씨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자가 되어주십시오.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채널A의 보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황제 입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한 층에 혼자만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서 한 층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정경심 씨가 조국의 아내가 추석 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층을 홀로 사용하며 병원 측에 보안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병원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8층 건물에 있다고 합니다. 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추석 전에 찾아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 병원 7층 병실에 머물렀고 7층 병실에 있었던 환자는 정경심 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셉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언론에 노출되면 기자들이 찾아올까 봐 보안을 강화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병원 한 층을 다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자, 이 병원 입원 환자들은 5층이나 6층 병실을 우선 사용하는데 병원 관계자는 7층, 여기는 사람이 많으면 환자가 많으면 올라오고 환자분이 없으면 주로 5층, 6층에 있고 7층은 비어 있을 때가 많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정경심 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11일 날 퇴원하기 전까지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추석 전에 퇴원을 했는데 병원 관계자에게 입원 사실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채널A의 한 명이 증언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의 내원 병원에 들어온 이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메모란에 내원 내역이 없거든요. 아무리 지인분들이어도 주민등록번호 다 받고 하거든요. 안 받으면 저희가 법에 걸려가지고 이런 병원 관계자의 인터뷰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는 이렇게 내원 기록도 없이 한 층을 홀로 썼다는 말인데 정말 파워가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심 씨는 퇴원 8일 만인 지난 19일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면서 다니던 동양대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아마도 이 병원에서 끊었을 것 같은데 내원 기록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병원 전산에도 정경심 교수의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층을 홀로 썼다는데 진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는 입원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채널A는 보도합니다. 관철과 척추 등 정형외과 치료를 주로 하는 이 병원 내과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채널A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산상에는 정 교수의 이름과 생일 말고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며 의아해합니다. 자, 채널A와의 인터뷰를 한 병원 관계자.
만약에 진료를 보셨으면 진료본 기록은 저희가 못 지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기록이 남으셨을 텐데, 자, 이번 사실을 드러나는 걸 꺼린 정경심 씨가 이 병원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은 없다. 두 번째, 진료를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혹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진료를 했으면 당연히 진료 기록을 병원에 남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 진료 기록은 병원 관계자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자, 이 병원장은 정경심 교수를 이번에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정경심 교수는 서울대 영문과 81학번이고 이 병원 원장은 서울대 의대 81학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채널A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병원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는 과거에도 몰랐고 이번에 처음 봤다. 다른 환자와 똑같은 입퇴원과 진료 절차를 거쳤다. 조국 장관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 병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81학번 같은 학번인데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명입니다. 81학번이면 한 3천 명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문과에 다니는 학생이 아무리 같은 81학번 서울대 동기라 하더라도 의대에 다니는 학생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만 함께 다녔다는 이유, 게다가 캠퍼스도 다릅니다. 의대는 연건 캠퍼스고 영문학과는 관악 캠퍼스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되는 이 학생 수를 보면 반드시 같은 학번이라고 해서 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들, 진료 기록이 없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는 입원만 하고 아무런 진료도 받지 않았다는 건지 그냥 쉬고 갔다는 건지, 병원이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 층을 다 썼다는데 이건 황제 입원 의혹은 있습니다. 과거에도 곽상도 의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국의 딸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환경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면서 진단서를 냈는데 이 발급 경위를 두고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진단서를 보면 며칠에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는 누구인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진단서를 자료라고 보내주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정경심 씨의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병원 입원도 미스테리입니다. 한 층은 혼자 썼다는 것도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 진료 기록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이 문제도 검찰 수사에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는 퇴원을 했다고 하니 소환되는데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